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엘타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의 유선우 송창조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서바이벌을 다시 진행하게 되어서 두 번째 게스트로 지훈님을 또 지훈 씨를 모시게 됐는데 네. 너무 저희가 좋아하는 또 형님이시기도 하고 그치만 오늘은 게스트로 만났기 때문에 게스트로서 어떤 리스펙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가볍게 근황 토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청년 2부에서 네.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또 목자로 섬기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하고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혹시 직업이나 이런 이제 교회 외적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자기소개 저는 부분에서? 지금 손해사정 이제 법인에서 네. 손해사정사를 보조하는 이제 보조인 역할로 이제 손해사정사에 준하는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주로 보험 관련해서 이제 전화 와서 이제 보험사에서 사람 나올 테니까 그 사람이랑 얘기 좀 잘 해봐라 하면은 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예전에 제가 자전거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자전거 이렇게 타다가 냈어요? 냈죠. 좀 억울한데 이거는 그래도 잠깐만이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수원을 자전거를 타고 늘 출근을 했는데 하다 갑자기 아이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반응할 새도 없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뭐 그 아이한테 바로 명함을 줬고 아이랑 어머니랑 같이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행히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 공용 자전거에 그 보험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 이제 제 기억엔 손해사정사 땡땡땡 그렇게 연락이 왔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손해사정사 일인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네. 이제 손해사정을 한다고 해서 모든 보험을 다 이제 취급하는 거는 아니고 우선 크게는 대물, 이제 물건에 관련된 맞아요. 네. 대물 접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또 따로 있어요. 네, 대물 중에서도 또 그쪽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인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에 관련된 질병과 상해, 사람에 관련된 네, 그러면 그러니까 보험 업무를 하고 손해사정사 중에 이제 그 사람 쪽을 관련하시는 그쪽으로 지금 일을 그쵸.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가깝게 와닿는 건 이제 실비. 보험. 네, 그게 가장 가까운 좋은 일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감사한 분이시네. 이제 그런 일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넓게는 뭐 사망, 후유장애라고 뭐 그런 업무까지도 함께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쁘시겠어요, 되게. 사고도 많고 하면은 건수별로 이렇게 페이첵이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회사와 일을 한 사람이 몇 대 몇으로 이제 요 매출을 나누는 이제 구조로 대부분 급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일정 부분 급여를 이제 저희들에게 주고 기본급. 네. 기본급이 이제,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 기준으로 또 몇 대 몇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 제도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제고 또 프리랜서적인 직장인이지만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많이 일할수록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적게 일해도 해야겠죠. 기본급여는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나요? 많지 않지 않아요? 다른 기본급은? 보험사는 네.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급이라는 거를 다른 손해사정 법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주고 있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조금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근데 저희 일이 많아서 기본급만 받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또 꿀 빨려고 지금. 꿀 빨려고가 아니라 근데 그러면 약간 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기엔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기엔 일이 너무 그쵸. 많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보험사에서 직접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회사에서 때문에 일을 받아서 주는군요. 그쵸. 그러면은 네. 밥그릇 싸움이네요. 그쵸. 능력 있는 분들은 이제 네트워킹해서 맞습니다. 각자의 어떤 네. 인맥을 활용한 네. 다만 요즘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런 게 유착 관계나 이제 한 사람한테 이제 몰리는 현상이라던가 뭔가 유착 관계 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요즘에는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보험사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도 뭐 직급별로 이렇게 나누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다 똑같이 손해보정사정사 뭐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네. 이제 일반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뭐 현대해상이라던가 뭐 DB 손해보험 네. 같은 그런 메이저 회사들은
주로 뭐 수석, 뭐 책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연구원 같은 느낌으로 직급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손해사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 이런 거 아니에요? 프로? 그럼 참 좋은데 김 프로. 대부분 그런 프로 같은 것들은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보험 쪽에서는 일반 회사와 같이 이제 사원부터 부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직급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그럼 직급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혹시 여쭤봐도 저는 감사하게도 최근에 또 승진을 해서 오. 네, 최근에 그 과장으로 와, 승진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몇 년 과장님을? 혹시 일하셨는지를 알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5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5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과장을 최근에 다신.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승진을 축하드릴 했습니다. 일인데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일상으로 네. 돌아와서 네. 다시 이제 너무 갑자기 저희가 폭주해 버려서 그냥 모르는 그죠? 잘 모르는 궁금하잖아요. 부분이고 예. 또 궁금해서 저희가 막 폭풍 질문을 했는데 좀 일상을 나누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네. 돌아올 건데 먼저 제 생각에는 창주 씨가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황 토크요? 네, 근황 토크. 저는 최근에 글쎄요, 뭐 별다른 큰일 없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촬영했을 때가 그 지금 이제 도파민 스트레스 그거 네. 찍고 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촬영 교회 여기에서 두 번째 촬영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 사이에 뭐 크게 뭔가 별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학교 중간고사를 마치고. 네, 완전히 망쳤습니다. 와우. 이게 제가 그 학기를 한 번 전날 더 다녀야겠네. 아니 제가 그 전날 잠을 진짜 거의 못 자고 갔어요. 거의 날 센 채로 가가지고는 학교 시험을 딱 치는데 진짜 거의 이제 흰색은 종이고 까만색은 글씨고 뭐 이거밖에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 날이 그 비저니스 촬영을 하고 네. 그리고 바로 그쵸. 그 다음날 모든 과목 다 본 거예요? 아니요 한 과목. 그럼 그 다른 과목은 어떻게 된 거죠? 다른 과목은 나쁘지 않게 봤어요. 근데 그 이제 과목이 그 과목이 이제 좀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시 혹시라도 교수님 보신다면은 미리 죄송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보내겠습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시험 봤고요. 교회에서 지금 교회에서 최근에 연극을 하나 준비를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곧 다가오잖아요. 그럼 네. 항상 이제 그 전도사들은 그때부터 막 이제 11월, 10월 이때부터 그냥 거의 달려야 되거든요. 애들 막 그 중학생 하기 싫다는 애들 데리고서 막 뭐라도 만들어내야 돼가지고. 이번에 뭘 하시죠?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그 성탄극을 하나 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나 했던 거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세비지? 네, 그죠. 뭐 제가 뭐 어차피 뭐 저도 같이 했었는데요. 카피. 뭐 어차피 같이 했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피캣 해가지고는 갖고 와가지고 이제 중등부 애들 아시죠? 중학생 애들은 뭐 하자고 해도 이게 다 싫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아예 선택권을 줬어요. 자, 1번 합창이다. 합창은 전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1번 합창. 중학생들 절대 안 할 것 같아. 2번 워십. 뭘 할래? 그러고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합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몸 움직이는 걸 더 싫어하거든요. 그쵸. 애들. 예, 기본적으로. 인정입니다. 그래서 합창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짧게 하나 하고 그 뒤에 마무리에 합창을 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이제 준비해야 돼가지고 최근에도 챗 GPT랑 같이 열심히 대본 쓰고. 너무 친하세요, GPT 씨랑. GPT 거의 그냥 제 절친이에요. 거의 절친 이상. 사실 약간 대부 같아요. 제 스승님.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알려주고 막. 예. 제가 또 그 법 쪽에 또 변호사랑 같이 막 일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하나 있거든요. 사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도 이제 뭐 써야 될 거 있다. 그럼 다 GPT랑 이제 무조건 의논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도움을 많이 됩니다. 예, 상담을 잘해주겠네요, 정말 GPT가. 많이. 예. 근데 요즘 저는 그래서 GPT랑 결혼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막 그렇게 놀랍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이해는 된다.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적으로 옳다. 성경적이진 못하죠. 성경적이진 못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나를 온전히 내가 원하는 그대로 조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뭐 요 정도입니다. 네. 선호 씨 얘기해 주세요. 발 좀 어때요? 저는 그때도 이제 발가락 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은 좀 회복 중이고요. 회복 중인데 이제 직장은 그때 비저니스 촬영일이 첫 출근이었고 지금은 이제 3주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3주 정도가 지나서 그래도 적응이 금방 돼서 나름 제 스스로 만족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저랑 같이 있는 장애인 또 이용인 분들이 가진
기능 수준 정도가 높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때 첫날엔 잘 몰랐고 또 점점점 앞으로 알아가면서 더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이제 장애인분들에게 직업을 이렇게 그런 것들 능력을 개발을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도달하는 순간 이제 제 반에 떠나는 제가 그 위치에 있는데 직업 이름이 정확히 직업- 뭐였죠? 저는 네. 뭐 직업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고도 하고요. 네. 저는 직업 훈련 교사라는 이름 쓰기도 하고 그냥 사회복지사이기도 하고 네네네.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는데 그 안에서 직업 지원 팀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누군가는 대부분 장애인분들이 이제 전일제로 일을 하세요. 오전에 일을 하거나 오후에 일을 하거나. 그래서 오전에 일을 하면은 또 오후에 시간이 비잖아요. 또 반대인 경우에도 오전에 시간이 비고 하니까 네. 그런 경우에 나머지를 또 복지원에 보낼 수 있는 그 팀이 하나 있고 저는 이제 그걸 가르치고 직업을 연결할 때까지이고 세 번째 팀은 이제 실제로 취업을 연계해주고 잘 지내고 있는지 취업에 대해서 또 그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해주는 그런 팀이 있고 또 이제 하나는 그런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또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어떤 스펙을 고스펙이 아니어도 우리 인턴제 하는 것처럼 장애인 인턴을 하는 거죠. 중증 장애인들한테 인턴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총 그 4개 사업을 4명이서 나눠서 하거든요. 팀장님이랑. 나중에 선우 씨 직업 자체도 소개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게스트로 한번 약간 나왔죠. 조금씩 예. 까겠습니다. 조금씩 까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직업적인 것들을 실제로 다룰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의류 정리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의류 매장 정리원이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의류 매장에서 옷 정리하고 옷 그쵸. 재고 손님 맞이하고 하는 역할이 있는데 뭐 이제 우리가 아는 SPA 브랜드 뭐 에이세컨즈나 탑10이나 다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고용을 하는 형태여서 그런 것들 좀 알려주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반팔 하나 접는데도 하루 수업을 해도 뭐 반을 접는 것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 누군 정도요? 잘해요. 누군 너무 잘하는데 누군 너무 못하니까 이런 밸런스도 잘 안 맞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막 자폐성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막 뛰쳐나가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고 좀 그런 것들에 적응은 그래도 재밌어요. 오늘도 볼링 치고 왔는데 볼링 치면서 일하면서 이제 볼링을 치고 오는 거예요? 월급 루팡 아닌가요? 어? 얼굴 전- 루팡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번 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 8명과 함께 볼링을 치시고 혼자 집에 오는 것까지 그 복지관에 복귀하는 것까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혹시 싫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구나. 저 즐기고 있는데 팀장님이 늘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냥 즐겨라. 그냥 이용인들이랑 논다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들어야 말이죠. 볼링 친다니까 하기 싫다, 안 한다, 자기는 뭐 못한다. 또 그래놓고 던지면 좋아하고 던지고 맞히면 좋아하고. 근데 안 맞히면 싫어요. 못 맞히면 싫어하고. 이러면서 너무 싫어해. 너무 안타까워.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발이 이래가지고 저도 점수가 그 생각을 그 발로 했어요? 네, 근데 점수가 어. 다행히 발 핑계를 댈 수 있어서 망정이지. 저 원래 못 치거든요. 자, 선생님 발 때문에 오늘은 네. 좀 컨디션 안 좋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재밌게 하고 좀 적응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말고는 저도 사실 직장을 적응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바쁘셨겠어요. 적응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나 막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조금 수고스럽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직장을 다시 가지니까 마음이 조금 그런 게 들더라고. 근데 뭐 저는 좋습니다. 끝까지 할 거고요. 화이팅. 파이팅. 네, 그래서 지훈 씨 이제 네. 지훈님을 좀 얘기해 주시면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저는 근 1-2주간. 1-2주간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아이고. 바쁩니다. 딱 바쁜 시기라고 그때도. 네. 10월에 하필이면은 이제 추석이 있었는데 요번에 네. 또 추석 연휴가 길었어서 다친 분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뭐 한 달에 일이 뭐 10개를 저희가 뭐 소화할 수 있다든지 뭐 20개를 소화할 수 있다든지 이제 개인마다 이제 역량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네. 요번에는 일주일이 없는 상태에서 아. 이제 전달과 이제 동일한 업무량을 그러네요.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는 물리적인 시간을 녹여내는 일이어서 뭔가 사주- 일을 더 잘한다고 뭔가 일이 뭐 금방 풀리고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금방 나온다고 회의가 금방 끝난다거나 그게 아니라
직접 보고서를 쓰고 케이스마다 병원서를, 하나씩 그쵸. 하나씩 하셔야 되니까. 또 직접 다 그 고객들을 만나가면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시간을 직접 녹여내야 하는 일이어서 음. 그래서 이제 좀 일이 바쁩니다. 4주간 하셔야 할 일을 3주 안에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와, 네. 바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일정 잡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모시기가 맞아요. 진짜 어려워서. 사실 그래가지고 월요일 촬영이긴 한데 오늘은 지금 화요일이죠. 네, 월요일에 늘 날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네. 되는 또- 날짜를 잡다 보니까. 네. 아무튼 너무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아까 그 장애인 분들에게 그 직업 알선한다 그랬는데 혹시 이런 쪽에서도 일할 수 있나요? 그쵸. 이게 네. 사실 법인 마음이고 직장 마음인데 어. 거기서 장애인 고용률을 원한다.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좋은 회사가 되고 싶다. 왜냐면 벌금 내거든요. 몇 명 이상이 그쵸. 되면은 아마 100인, 150인인가 100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 내에서 혹시 보셨어요? 네, 저희 회사도 크기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서 네,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다 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는 모든 사원들의 수를 보고서 예. 이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또한 이게 이제 지체 장애인인지 아니면은 어디 뭐 신체가 이제 이제 좀 불편하신, 불편하신 네. 장애인이라든지 등에 따라서 고용하는 그 인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맞아. 그게 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급수제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 장애인은 중증 장애인과 경증으로만 나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요즘 점점 없어지는 추세인데 사실은 근데 있어야 좀 행정적으로는 편하지만 뭐 장애인 좀 차별한다. 뭐 경증 장애인이라고 뭐 그런 게 어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쨌든 중증 장애인을 고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급여를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의학적 기준이긴 한데 경증이면은 그거의 뭐 절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 고용 인정이 되고 또 그 퍼센테이지 얼마나 고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 4점 몇 프로였는데 그게 이제 매년 바뀌는데 4점 몇 프로 안에서 얼마나 고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를 인정해주고 또 벌금을 얼마나 내야 되고 약간 제가 아는 형식은 그 최저임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인 회사에서 4명을 구해야 되는데 2명만 했다. 그럼 그 2명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2명분을 내야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둘 다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 경증 장애인 둘을 했다. 그럼 3명분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법이 되고 있어서 근데 그리고 그거를 잘 지키고 그 필요 이상으로 한 데는 또 뭔가 베네핏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쵸. 더 받았을 네. 때에 이제 국가에서 뭐 추가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손해법인 그 법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꼼수를 쓰냐면 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모기업 기준이니까 자기업을 하나 만들어요. 그 직장 내에 카페를 만들어서 장애인들 바리스타는 너무 이렇게 잘 활성되어 있으니까 네. 자기업 안에 이제 장애인들만 고용하는 장애인 이제 그냥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면서도 또 더 많은 고용까지 창출할 수도 있고 꼼수가 아니라 좋은 수 같은데요? 좋은 수죠. 그래서 네. 장애인들은 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윈윈의 구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아마 더 늘어날 거고 아마 더 커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규모도 생각할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지원 쪽에서 네. 업무를 도와주시고 계세요. 정말요? 네. 업무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프린트 뭐 이런 거. 뭐 적게는 뭐 그렇게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접수 접수 네, 쪽도. 그런 것들까지. 다만 이제 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신체 쪽보다는 이제 지체 쪽 장애인분들을 네. 이제 고용을 했다 보니까 그 활동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네. 같이 옆에서 그 서비스를 같이 해주고 있어서 직무 지도 보조를 같이 해주고 내주는 있어가지고 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분들과 약간 뭐 2인 도움을 1조식으로 받고 이렇게 네, 나오셔가지고. 장애인분과 또 비장애인분 이렇게 같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뭐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제 얘기 너무 많이 신기하네요. 했는데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좋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근황은 여기서 마치고 네.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손해사정사 또 손해사정 보조를 하는 지훈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 나갈 건데 질문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손해사정사에 대한 질문은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또 이 직업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좀 신앙 안에서 고민했던 게 있다라든지 뭐 없어도 상관없지만 네.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좀 복합적인데 네. 제가 원래 약간 이제 교회를 다니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강한 믿음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있었는데 이게 좋게 말해서 이제 강한 믿음이지 약간 좀 틀어서 보면은 이제 좀 사회를 나갈 준비를 제가 안 해놨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항공우주공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그것과 전혀 다르게 그냥 취업이 급해서 이제 어떠한 곳에 취업을 마케팅 팀에 해서 전략기획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우선 회사도 비전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해도 그 월급 적게 해도 또 그 월급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저로서는 뭔가 성장하지 않고 여기에 안주하게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때는 솔직히 신앙보다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한 번씩은 좀 굳이 그거를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약간 주말에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찾게 되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데 물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신앙을 지킨다는 네. 그죠. 표현은 뭐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가능한 것들은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쵸.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었고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걸 찾았던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너무 이제 신앙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지도 않아 놓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런 좀 안일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상적인 걸 좀 더 저는 더 따졌던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한 비전. 저희 아버지가 약간 공무원 쪽에서 이제 교육직 공무원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정년퇴임을 하니까 확실히 이 행정직은 이제 은퇴하면 할 게 없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선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그래도 관련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사회는 가부장제는 폐지가 된 것 같으나 그래도 아직 남자가 그 잔재가 조금씩 남아 있죠. 남자가 아직은 먹여 살려야 되는. 왜냐하면 아이를 가졌을 때 주변 지금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먼저 다시 그 회사에 복귀를 하는 건 주로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국가에서도 보조를 해주긴 하지만 내 월급으로도 나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유지는 할 수 있는 정도의 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좀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름 자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했을 때 이 사람 좀 전문가로서 뭔가 좀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노력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들이 많은데 다행히 저는 저희 사촌 형이나 저희 이모부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리고 다행히 아직 보험 쪽은 뭔가 대학교에서 뭐 변호사처럼 뭔가 로스쿨을 꼭 가야 된다던가 의사처럼 뭔가 의학대학원을 가야 된다는 그런 게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런 직업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이유였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여기서 뭐 하나님을 굳이 끼워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저는 좀 현실적인 걸 솔직히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크리스천으로서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는 건 진짜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되게 쉽게 한번 무너지지 않고서는 느끼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물론 저도 청년이고 다 어리지만 우리가 어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열심히 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되게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택하셨던 거에 너무 공감이 되고 또 그 남자가 먹여 살려야 된다? 사실 저도 되게 그러니까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여성분들이 이 사회 진출이 빨라지면서 또 남자들은 군대라는 그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어느 수준까지는 이렇게
벌이가 여성이 또 우세한 부분도 있고 뭐 주변에서 봤을 때도 지금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에서 뭐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창조 씨랑 같이 저희가 교회에서 평일날 만났어요. 둘 다 평일날 시간이 돼서 전 대학생 저는 대학원생이고 네, 대학원생이고 여기는 저 이제 대학생이었어서 그래서 만났는데 그날 이제 주변에 또 몇 명의 형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만나자. 우리가 좀 있다가 한 3시간 얘기만 하고 우리 볼링장으로 거기 간다길래 그럼 이따 만나자.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미 지금 창조 씨, 저 그리고 그 거기 있던 2명, 4명의 형제가 있는 건데 그 비슷한 또래입니다. 4명의 형제가 있는 건데 그 볼링장에 저희가 이야기를 끝나고 가는 순간 거기에 이미 6명이 있는 거예요. 다 형제들이었나요? 형제들 다 6명 평일 모여서 3시에 오후 3시에 사실 이게 그래서 총 저희까지 8명의 형제가 평일 3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저도 충격받아서 뭔가 약속을 미리 잡아놨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당일날 번개로 게릴라로 모았는데 그냥 이렇게 번개로 모았는데도 저 느낀 점은 남자들이 글러 먹었다. 지금 너무 안일하다. 아까 코리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뭐 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제 주변에서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맞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빨리부터 하고 맞아요. 학원을 다닌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그냥 취준생이어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제 주변에 있는 남자친구들이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포함해서 좀 아니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더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네.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한계가 분명히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남자가 뭐 물리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떠나서 어쨌든 모성애라는 것도 존재하고 실제로 여성분이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애착 관계는 남자가 가질 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뭐 어느 부분은 돈을 벌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저도 사실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선택을 전 네.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실 뭐 더 깊게 얘기하고자 하면은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저희 오늘은 영상이 3시간짜리? 안 될 거라서 네, 스리슬쩍 넘어가도록 넘어갈까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스리슬쩍 그래서 넘어갑시다. 너무 이해가 되는 그런 네. 직업을 선택한 이유여서 맞아요. 제 말이 너무 근데 길어졌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하신 지 지금 5년 되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혹시 그 전에는 뭔가 다른 직업을 가지셨다거나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마케팅. 회사 이름은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전략기획팀에서 전략기획팀 이제 마케팅과 그리고 뭐 기획 업무 등을 전략기획. 했는데 저는 그쪽이랑 이과생 공돌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업무는 다 문과생 같아 맞아요. 보이지만 마케팅. 저는 제 뇌 회로와 네. 생각의 틀들이 저는 오히려 이과가 더 잘 맞아서 창의적이어야 되는 약간 그쪽 우선 직업군이니까요. 그것보다는 네. 이제 숫자 계산하고 숫자 계산하고 네, 그런 것들이 더 잘 맞지. 그래서 마케팅 관련된 단어들도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영어 공부도 쉽지도 많이 않았고. 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게 업무를 약간 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저 그냥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좀 이제 일을 하시면서 네. 아마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다 사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화도 많으실 수도 있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포함해서 뭔가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 또 어려웠던 상황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말이 이제 손해사정인 거지 감정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전문적인 일들은 뭐 약관을 뭐 해석한다던가 뭐 판례를 찾아보고 약관과 판례를 이제 비교 대조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할지 여부를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과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정보 등을 이제 얻어내기 위해서 동의를 구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급 여부, 그러니까 돈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거의 감정 노동이 거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좀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힘든 것들도 다 거기서 옵니다. 사람과 막 그쵸. 욕설 뭐 이렇게 하시고 아니 뭐. 오히려 욕설을 하신다거나 나쁜 말을 하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럼 뭐가
왜냐하면 아니. 이게 업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 보험회사에 하는 말이지 보험회사 저한테 쪽에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 그걸 가지고 기분을 굳이 나빠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말이 안 통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주장만 한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좀 해줘야 되는지 저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신의성실 그런 신의성실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뭐 해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던가 왜냐면 약간- 기본적으로 협조는 해줘야 될 게 있는데 협조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아, 되게- 너무 주장이 세요. 저희 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교육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그걸 다 아시고 저희 반이 생각나가지고 네.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자기 표현하는 거 좋죠. 중요한데 또 매너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업무가 좀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플 때에는 이 병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돈을 신경 안 쓰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네. 근데 병이 나으면 현실이 찾아와요. 맞아요. 현실은 결국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제 돈이 문제죠. 돈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을 해서 청구를 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아팠고 정상적인 병원에 갔고 합법 그 면허가 있는 의사를 만나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걸 청구를 하면 사람들의 뇌회로는 주겠지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간다는 거는 현장 심사 여부를 결정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도 어디 사무실에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네. 그런 서류들을 보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하면 참 좋은데 네. 뭔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손해사정사까지 갔다라고 하면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건이 아닌 거네요. 그쵸. 조금 애매한 확인이 필요한. 확인이 필요한. 네. 그러면은 네.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를? 다 만나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제가 나간다 하면은 좋지 않은 겁니다. 아. 근데 뭐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니고 이제 확인해야 그 사람들 될 게-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렇죠. 네.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뭔가 심사 절차가 한 번 더 있는.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뭐 이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여기에서 신청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서 금액을 더 줘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약관에 따라서 이제 이제 증빙되는 서류들이 있으면 네. 보상을 하거나 증빙되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하는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더 아프다고 더 주고 덜 아프다 덜 주는 건 없어요. 결국 그 진짜 법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의 안에서 네. 정말 밑에 판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큰 법 안에서 큰 틀 안에서 이제 가부는 거기서만 결정이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같은 문장을 읽었을 때 이 사람은 가라고 해석하고 이 사람은 나라고 나라고 해석을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걸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 거네요. 그 가운데서. 저는 조율자는 아닙니다. 조율도 제가 아니고. 합의를 한다거나 조율을 하면 그거는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해야 저희들은 되는. 그런 것들은 하지는 않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를 증명을 해주는 거를 도와준다고 그럼 생각을 하시면 자문가 돼요. 수준 정도인 거네. 그러니까 자문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하는 인보험과 또 자동차 보험 쪽이랑 재물보험 쪽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네. 우선 인보험 쪽은 제가 일하는 파트는 주로 이제 보험사의 업무를 대리해서 이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손해사정사 분들은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환자 옆에 서서 보험사와 함께 싸워주는 네 이제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이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하지만 굉장히 유사하네요. 다만 권한이 조금 변호사에 비해서 축소가 되어 있고 업무가 이제 보험업에 한정이 돼 있는. 네. 그래서 뭐 조금 찾아보니까 그래도 네. 이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진 게 엄청 이 바운더리가 넓은데 네. 그 중에 침범할 수 없는 게 손해사정사의 그 업무 안에서에는 침범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권한은 딱 손해사정사한테 있다고 하는데 그 권한이 그러면 네. 어떻게 주로 손해사정사는 결국에는 이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대한 이제 증빙과 네. 그 다음에 또 그 증빙이 왜 어떤 약관을 들어서 이게 맞는 왜 너는 지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왜 지급을 하지 못하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변호사가 끼면 더 수월해집니다. 합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변호사가 그냥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그런 증빙 서류들을 증빙을 해서 이제 보험사에 제출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다니셔야 되면은 운전 같은 것도 많이 하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운전은 일상입니다. 어. 네, 제가 원래 한 1년 정도는 뭐 강남 쪽이 이제 제 지역으로 감사하게도 잡혀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집 근처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양천, 강서, 뭐 광명, 금천 쪽을 요즘은 다니고 오. 있어서 그래서 차를 많이 이용하고 그 혹시 훨씬 덜 막히긴 한가요? 광명 막히는 건- 많이 막히지 않나요? 막히는 건 비슷하고 아, 그래요? 또 차가 네. 필요한 이유는 환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집 근처로만 병원에 가진 않아서 아, 네, 그래서 좋다라고 하면 어디로 네. 큰 가고? 병원으로 뭐 가시거나 큰 병원에 가신다던가 아니면 완전 뭐 다른 지역의 병원에 가셨을 때 또 아프시면은 네, 어디서 의료 아플지 기록을 모르니까. 저희가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또 거기 지역까지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동의를 받고 그 서류를 들고 그 지역에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그러면 강서구에 와. 그 지회에 소속된 사람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부산까지는 안 가겠죠. 뭐 어디 경기도 경기도 어디 남부에서 뭐 네. 어떤 사고를 당하시면 그분을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대부분 뭐 각 지역마다 지사가 있어서 네. 이게 지사로 보내서 그분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사례를 하고 네. 이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 사례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분도 업무를 하시는 대신 거니까 업무를 대신 근데 해주시는 그거를 회사가 거니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 아니면 제가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그 비용보다는 그게 더 그쵸. 좋으니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시스템화를 시켜놓은 거고 음, 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고객들한테 설명을 다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못 가서 이분한테 가는데 괜찮으시냐. 근데 그분들이 거부하시면 직접 제가 가셔야 가야 돼요? 네. 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아주 뭐 중요해서 다 구두로 설명하고 또 녹취도 따놓고 저를 지킬 수 있는 걸 다 만들어놔야 만들어놔야죠. 아니 뭐 감정 그쵸. 노동도 감정 노동인데 그거 차 운전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차에서 어디가- 보내는 시간이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진짜 자율주행차가 힘이 꼭 너무 많이 나와야 되겠다. 됩니다. 예? 자율주행차가 하면서 나와야 돼요. 일하시고 아. 일하시면서 차를 자율주행하고 빨리. 그 뭐죠?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뭐 이런 거 열심히 테슬라 아직 불가능합니다. 아직 안 되나요? 네. 아, 진짜 그래도 주식을 사시면 세상에.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장난이고요. 아무튼 아, 네. 그랬군요. 그거 외에도 뭐 그러면은 어떤 뭔가 에피소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일 자체가 사람을 만나서 쉽지 않은 거가 겠네요. 그렇죠. 이게 에피소드를 기억을 다 하려면 이제 저희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기억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그죠. 오히려 이제 잊어버렸다. 그렇죠. 그냥 그때만 딱 털고 스트레스 한번 쫙 받고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아. 건은 끝납니다. 어, 뭐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저한테 주든 안 주든 어쨌든 보험사는 이 건을 줄지 말지를 해결하는 프로세스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해결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기억하지 않고 그냥 털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말해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감정 노동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네, 쉽지 않아요. 혹시 뭐 그 이제 뭐 지인으로 두기에 좀 어떤 직업인 것 같나요? 혹시 지인을 더 대하기 편하세요? 아니면은 아예 이런 직업 쪽으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을 해주는 쪽이 더 편하세요? 뭐 직업을 소개 아니요, 뭐 해주겠다. 저희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이제 네. 뭐 상해를 입고서 그래가지고 뭐 보험 설계 뭐 근데 그건 필요하다 연결되는 그랬을 부분인 때? 거지 선택할 수가 있나요? 손해사정사를 제가 이 사람은 손해사정사를 손해사정사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제가 제 지인 지인 중에 중에 있는데 이분이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가능한가요 것 그런 같은데? 것이? 현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는 해요. 어. 근데 이제 가입한 담보나 청구한 담보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0% 이제 그 환자 피보험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피보험자의 이제 입장을 들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담보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상품이 있는 반면에 보험사가 허락을 해야만 이제 선임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거는 네네. 뭐 무조건적으로 되진 않고 약관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는 부탁한다고 해서 대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니까 아. 대부분 상관이 바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은 하고 그래도 하시고 조언 정도는 뭐 이 지금 그쵸. 사람이 어떻게 잘하고 계신 건지 네, 그 정도는 또 과장님이시니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필요하시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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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나 뭐 직업이라는 게 사실 그 모르는 상태의 사람을 만나는 게 더 편한 직업들도 사실 있잖아요. 뭐 변호사라든가 뭐 판검사 뭐 이런 건 사실 지인이면은 약간 좀 마음이 안 좋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원래 다음 질문이 뭐 다른 거긴 한데 이제 조금 더 신앙적인 얘기가 전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냥 이제 늘 그때도 전 게스트분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 너무 갑자기 일 얘기하다가 넘어왔지만 좀 필요한 것 아, 같아서 그래요?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해천기념교회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대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안에 이제 속해 있는 오. 대학 부속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저도 여느 남자 아이와 같이 이제 행사 있다 그럼 도망가서 이제 PC방 가고 네 아빠가 헌금 주면 헌금 내는 척하면서 아, 빼고 맛있는 거사 먹고. 내 그걸로 주머니로 이제, 이렇게. 네, 솜사탕 사 먹고. 그걸로 PC방 가고 그렇지. 이제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였는데 네. 저는 중등부 때 회장을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추천을 해서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회장이 하고 싶다고 글을 적어왔는데 어쨌든 뭐 하기 싫어하셨는데 되셨어요? 사퇴는 못 하니까 어. 나가서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진짜 돼버렸네. 네 그냥 덜컥 돼버려서 그때부터는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우선 교회 일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관심도 더 많아지고 교회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에 관심을 자연적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수련회 갔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정확히 어떤 구절인지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라고 정한 거거든요. 그냥 그때라고 제가 정한 건데 하나님은 물론 계속 저를 만나고 주셨지만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제 그때 이해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문을 쓰지 않고 나가서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처음으로 통성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으로 통성 기도를 하는 네. 포인트가. 이게 마음에서부터 우러 터지는 그 기도잖아요. 그렇죠. 원래 수련회 때 신앙 없는 남자애들은 사잖아요. 무릎 꿇고 별 서는 시간. 네,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 발 안 뻗으면 나 발 뻗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냥 눈치 보는 시간인데 고1 때까지 뭐 중등부 회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신앙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2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래서 좀 통성 기도도 하고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이 아닌 제가 신앙. 선택하고 이제 제가 원해서 교회를 네.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뭔가 반항기 없이 쭉 오셨나요? 오늘 날까지? 반항기라기보다는 코로나가 이제 좀 한몫했는데 전 교회를 쭉 다니다가 이제 코로나가 탁 터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부속 교회다 보니까 관리가 더 철저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좀 행정적인 거 어겨도 손해 볼 게 없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교회가 뭘 잘못하면 대학교 이미지에 타격이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 행정적인 부분을 잘 지켜서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주일날에 안 나가보고 토요일날에 안 나가보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코로나 때 서울 올라왔거든요.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게 신앙 다시 교회에 와서 느낀 게 항상 평생을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갔던 사람이 찬양팀 지원을 하고 싶은데 토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날도 이 시간을 써야 된다고라는 결단을 망설이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슬럼프라기보다는 지훈아 너 왜 그래? 그런 시기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또 그 20살 때는 한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섬기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만해져 있었는데 영흥교회에 와서 느낀 건 나는 그냥 한낱 우물한 개구리였다. 그냥 청년일, 청년일. 성도 1이었다. 돌아다니는 청년일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영흥교회 오게 되면서 이제 제가 겸손하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겸손함을 배우고 좀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네.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가 가장 신앙이 이제 밑바닥을 찍었을 때였습니다. 뭐 근데 그래도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청년 2부에서 임원으로도 지금 계시잖아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영교회로 오신 지 등록 기준은
아마 뭐 3년 반 4년 됐는데 원래는 원래는 대전에 내려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배드리러 온 교회였어서 열심히 이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정하고 열심히 다니자라고 한 거는 3년 어. 3년 반 정도밖에는 안 돼요. 테루아 지원했을 때부터가 차양팀 지원했을 때부터가 이제 그렇게 정한 거랑 거의 코로나 그냥 진짜 코로나 그쵸, 기간이네요. 끝물에서. 코로나 기간. 네. 그냥 마스크 끼고도 이제 차양팀 차양팀을 서버, 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저의 능력은 이제 연약 이제 미천하고 별게 없으나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좀 그런 자리에 나갔을 때 기쁜 마음으로 저를 뽑아줘서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음. 있고 네, 사실 또 리더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웅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잘 모르는 이제 형님이셨는데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저한테 그 여기 근처 살지 않냐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저를 보셨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이 바로 옆집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창문 열고 대화할 수 있어요. 네 창문으로 저희 대화할 수 있고 정말 두 분이 전화하시다가 네. 사운드가 겹쳤다고. 그렇죠. 이렇게 통화하다가 창조야 하는데 저쪽에서 창조야가 들려가지고 네.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도 이제 영국교회 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만난 사람으로서 되게 적응하는데 되게 좀 도움 많이 됐던 형님이시라 가지고 감사한 마음도 많고 또 샤라웃 그렇죠. 해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또 샤라웃 대장이거든요. 저 저번에도 오는 모든 게스트들에게 전 샤라웃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분 너무 네. 샤라웃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거의 제가 플러팅 처음 수준. 편집 원래 진짜 안 하기로 원래 롱폼으로 가자 했는데 제가 그건 유일하게 잘랐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예수님 거의 견줄 정도로 찬양을 하시길래 제가 짜라우시 아니라 거의 뭐 샤바샤바 아닌가요? 그거 아니 약간 그런 것 그냥 이게 사랑이 넘쳐 흐르는 여기서 걸 잘라야 어떡합니까? 됩니다. 여기서 잘라야 돼서 아, 지금 자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해외에서의 어떤 경험도 좀 있으시다고. 그거 이제 교회 영기 오시기 전의 어떤 상황이겠죠? 훨씬 네, 맞아요. 그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삶의 어떤 일거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가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저는 군인을 이제 의경으로 오. 나왔는데 한 제대하기 100일 전쯤 됐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보고 느닷없이 유학을 이제 언어 연수를 가라. 전역하고. 네, 하고 바로 가라. 근데 목표는 생존이다.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 23살이었죠. 어리다. 생존을 목표로 네, 생존을 목표로 제가 이제 22에 이제 입대를 했기 때문에 생존을 목표로 가서 이제 살 생각을 하러 가라. 그리고 부모님은 돈을 1년치밖에는 대줄 수는 없다. 와, 그 다음에는 너가 거기 세상에. 학교 입학하고 약간 만약에 요즘 쇼츠에 약간 만약에 뭐뭐 한다면 어떨래?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요. 거의 그 미스터 비스트가 돈 얼마 줄 테니까 해외여행 갈래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갑자기 인생의 미션이 확 아니 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고 싶지는 않았어서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좋은 거를 저한테 권유를 해주시는 거니까 네. 이제 가기로 결단을 했고 다만 제 몸에 열이 많이 없어서 하필이면 선택지가 추운 시애틀과 추운 보스턴, 따뜻한 하와이였어요. 그러면 저는 근데 하와이가 휴양지여서 간 게 아니라 따뜻한 곳에 가고 싶어서 좀 가게 됐는데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은 인종들을 만났어요. 프랑스인들도 만나고 뭐 콜롬비아 사람도 만나고 이제 남미 사람들, 북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또 일본인들, 동남아 사람들 만났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느낀 건 주님께서 모든 인종을 창조하셨다. 남자는 진짜 웃긴 게 운동과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거면 웬만하면 웬만하면 모든 인종이 거의 세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만국어네요. 만국어. 더 골 때리는 거는 자매님들은 쇼핑과 초콜릿을 좋아해요. 적어놔야 되는데. 분명히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과 뭐 쇼핑을 안 좋아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백인이든? 친해지시기가 쉬웠겠네. 다양한 인종인 분들이랑. 그 노력을 해야죠. 그분들도 영어를 못하고 저도 영어를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노력은 했지만 이제 친해지면서 이제 그런 점들을 느꼈고 한 에피소드를 제가 얘기를 하자면 한국인 분께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먹던 젓가락으로 음식을 옮겨 드렸어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외국인 분이 그 모습을 뭐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불편해하냐고 저는 그때 이제 어리고 그분도 어리니까 좀 싸웠거든요. 네. 왜 난 이해가 안 된다. 저기도 네 행동 무례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은 그쪽 나라 언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 이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음식을 준 한국인한테 물어봤더니 그쪽 나라의 문화는
했던 젓가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젓가락 뒤쪽으로 아 이게 뒤로 집어서 잡아서 주는 게 예의다. 아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게 신기하네. 아, 서로 다름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다른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분도 한국인들의 어쨌든 제가 뭐 그분한테 드렸으면 큰 결례였겠지만 저는 분명히 한국인한테 드렸는데 이제 자기네 문화로 이제 그분도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해석하는 오해가 거죠. 생긴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쪽 나라의 문화를 알았으면 제가 뭐 앞에 그 살분이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안 배려를 했겠죠. 했다던가 네. 아니면 그분이 이제 당황을 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던가 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걸 보고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도 그쵸. 그걸로 전 이게 다름을 음.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전엔 되게 저도 다름을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음. 그 조그마한 에피소드로 좀 이제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름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 말을 부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건 좀 아닌데라는 생각을 많이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가장 큰 수학은 그 다름을 배운다. 배워온 것. 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라는 걸 배운 게 가장 큰 그 다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시니까 약간 이제 생각이 든 게 어쨌거나 하와이가 해외잖아요. 해외고 이제 그 가장 많은 인종이 이제 아마도 미국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인종 차별을 뭐 따로 당하거나 뭐 이런 건 없으셨나요? 하와이는 감사하게도 네, 그 이제 그쪽에서는 코케이션이라고 하는 백인들보다는 네. 이제 저희들과 같은 황인종이나 그쪽 이제 폴리네시안들 이제 약간 그런 쪽에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인종차별은 당한 적은 없고요. 뭐 있었다고 하면 제가 느낀 거는 없어서. 네, 그런 아니, 건 사실 뭐 제 머릿속에 하와이는 약간 그 사모아인들 이렇게 계시고 막 약간 요런 느낌이긴 해가지고 완전 편견에 가득 찬 분이시네요. 그렇죠. 다름을 인정을 해야 분이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는 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쪽에는 주로 일본인들이라던가 아 일본인들도 많이 계세요? 네, 일본인들이 일본인들도 그래서 많으시고. 애초에 이제 아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이제 그럼 주기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네, 차별이 있기 힘들죠. 차별이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 또 저기 뭐지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축제들도 있죠.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트러블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나요? 제가 갔을 때는 네. 아직 뭐 퀴어 축제까지 이렇게 오픈이 돼 있던 시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꽤나 옛날입니다. 네. 그 10년 아니요. 전이요, 10년 전.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성소수자? 성소수자들이 오픈할 때였어요. 막 그래서 막 백악관에 뭐 무지개 뭐 조명을 쏜다던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됐을 때 조금 소극적인 그런 네. 운동들이 많이 그렇죠. 저희는 그때는 페이스북이 이제 가장 보편적이었을 그쵸, 테니까 그쵸, 뭐 그쵸.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에 필터에 이제 그런 필터를 걸어놓을 수 있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될 때 뭐 퀴어 축제라던가 그런 거는 없었고 제가 딱 두 번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완전 어렸을 때 한 번이랑 그 하와이를요? 이제 네. 근데 그때 사모아인이 계셨어요? 아니 뭐 이제 저는 갔다 이제 오신 분이 왜 휴양지 그렇게- 쪽으로 돌았으니까 왜 이렇게- 예, 휴양지 쪽으로 돌면은 발음을 이제 인정을 못 그 하시지. 문화 잠깐만요. 나를 네네 이제-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나이를 좀 먹고도 한 번 갔거든요. 20살 이후로 갔던 것 같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 갔었을 때는 이제 그 퀴어 축제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요즘의 움직임이 예. 일 수 있어요. 근 몇 년간 이게 맞아요. 확 올라왔기 아니 퀴어 때문에 축제를 했는데 제가 네. 모르는 걸 수도 그쵸. 있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때는- 하와이는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제가 아. 산 섬은 다른 보편적으로 아는 이제 음. 와이키키 해변이 있고 뭐 그런 곳에 살진 않고 다른 섬에 제가 살아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와이키키였나 본데 저. 와이키키 또 관광지 가셔가지고 관광지로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거 사실 좀 되게 그걸 통해서 삶을 사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결국 준 되게 큰 선물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를 전 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인종과 인종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전 사실 그리스도인도 이제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신약 시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원어적 형태를 보면은 파리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된 그런 뜻으로 네.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본인들이 구별됨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했을 때 바리새인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그 사람과 나의 종교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데 네. 그걸 갖고 정죄하진 않는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 옛날 같았으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나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대화를 안 하거나 그 사람 말을 이제 싫어하거나. 경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음. 아, 저 사람 생각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주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우리 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네.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다름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하는 게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듣는 자의 위치, 들어주는 자의 위치, 그냥 뭐 저게 맞아도 이것도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네, 넘어가는 네. 이제 좀 그런 성격으로 점점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나요? 스스로? 일은 좀 다릅니다. 아, 네, 그쵸. 일은 왜냐하면 저는 쉽게 얘기하면 퀘스트를 받고 그 퀘스트를 완수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칼 같아야 되는 부분이 그쵸. 분명히 있군요. 아, 저 사람은 좀 그러니까 제 마음 컨트롤을 위해서는 사용을 하지만 네. 이제 직접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자를 건 확실히 잘라내고 그쵸. 그렇게 가셔야 되는. 네,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 뭔가 괴리감은 없으신가요? 괴리감이 있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냉정하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약간 쳐고 와야 저는 되는. 그거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면 업무기 때문에 아, 왜냐면 상대방이 잘못 생각해서 이제 그쵸. 네, 무조건 돈을 다 줘야 되는 그쵸, 건들은 그쵸, 아니거든요. 억울하다. 약간 이런 그쵸. 감정적인 걸 호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뭐 그쵸. 감정 호소한다고 돈 다 주면 다 감정 호소하면 돈 다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저는 그런 쪽이랑은 이제 연관해지진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라던가 아니면 면담을 하러 갈 때 그 피보험자분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인드를 좀 다르게 세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도 보러 다니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러 다녀야 돼요. 아, 근데 나도 모르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병원 갔다 온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나서 없는 거지. 네. 있거든요. 진짜 근데 그쵸. 열어보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연속해서 봐야 되니까 또 거짓말쟁이를 보러 다녀야 되네. 이 사기꾼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냥 그럴 수 있지. 네, 물론 이제 진짜 사기꾼들을 봤을 땐 그러면 안 되지만 그쵸. 제가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지 업무상으로는 돈을 안 준다고 사랑이 아니고 돈을 준다고 사랑이다로 이제 연관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여기도 이제 엄지발가락 이래가지고 좀 이해할 거고 저도 손가락을 한번 다쳐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야, 아플 때는 사실 그 좀 서러움? 네, 서러워요. 내가 내 돈 내고서 병원을 가서 재활치료 받는 것도 사실 싫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왜 이거는 보험이 왜 안 돼요? 라는 식의 태도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 몸 자체가 아프니까는. 맞아요. 그래서 아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걸 매번 보시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대면하고 그들이랑 얘기하고 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전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그 감정 노동이 진짜 심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지금 막 그러니까. 들기는 해요. 달라요. 예. 네. 와. 이렇게 어쨌거나 이게 결국 사람과 돈에 대한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확인,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두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직업 안에서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어쨌든 일로 받아들이시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내가 좀 신앙 안에서 고민이 됐던 적이 좀 있을까요? 근데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있죠. 왜냐면 어쨌든 그 직업을 허락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네,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돈을 벌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나 때려칠래 이러는 마인드를 갖는 것부터 이제 신앙으로 다 다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주로 감사함으로 했는데 저는 그 전에 다녔던 직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감사를 더 할 수 있었어요. 그 비교가 비교군이 되니까요. 별로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 지금 네. 마찬가지인데 물론 전 너무 경험이 짧지만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주 적은 복지가 이제 네. 갖춰지는 곳에 가보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야근했는데 야근 수당을 준다고? 네. 뭐 명절 상여금을 준다고?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야씨 돈 그거 벌어서 되겠냐 하는데 저는 맞아요. 막 너무 감사해요.
직원들이 이렇게 많다고? 맞아요. 직원 연수를 이번 주에 간다고? 맞아요. 그거마저 감사할 수 있는. 저도 약간 이런 걸 똑같이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청년으로 이제 있을 때는 교회에 똑같이 토요일 주일 가서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봉사하죠, 봉사. 받은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너무 큰 행복이 똑같이 일하고 맞아요. 뭐 저들보다 조금 더 일하는 수준인데 돈을 준다고 막 이러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직업적으로 뭔가 비전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전을 바라봐야 할까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직업을 갖는 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도 있을 테고 뭐 다른 부분이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어쨌든 생존이잖아요. 그쵸. 돈을 버는 거, 메이킹 머니를 하는 건데 저는 그쪽에 좀 포커스를 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최저시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더 벌거든요. 네. 그럼 저한테는 잉여 이제 자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요걸 하나님을 어떻게 활용을 기뻐하실까? 할 것인가. 음. 물론 제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땐 지금 제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아껴서 결혼 자금, 뭐 집을 사는 자금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일정 부분의 금액은 뭐 헌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전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전 최저시급으로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의 여유는 두고 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저희 청년부는 또 제가 또 형아. 동생들과 또 함께 지내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학생들과도 제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아요. 네. 제 나이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를 봤을 때 돈이 없고 궁핍한 제가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또 그들에 비해서는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돈을 쓴다던가 뭐 그런 걸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 네, 싶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먹이시는군요, 그들을. 양육이죠, 그게. 그쵸. 그게 양육이죠. 제가 양육. 봤을 땐 교회 일은 뭐 신앙으로 해야 된다, 네. 뭐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먹이고 맞습니다.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재우고 사실 해야 돼요. 저희가 비전이스의 어떤 그 흐름 자체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상에 있는 내 일터에서 어떻게 나를 활용하시냐 네, 또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각자 고민하고 꿈꾸고 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인 그러니까 그 직업의 어떤 농도 깊은 고민과 기도 끝에 결정된 직업인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또 전 이런 시각도 너무 재밌고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나는 그런 거 없이 직업을 가졌는데 그럼 나는 뭐 하나님이 안 쓰시나? 뭐 나는 하나님이 쓰실 데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때 또 지훈님처럼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어쨌든 돈을 벌고 내가 돈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을 떠나서 그 안에서 내가 주변 사람을 돕는 방법들을 찾고 또 그 돈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또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가족 얘기 조금 하면은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북한에서 나온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인생을 좀 관통하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입사를 하고 일을 하기까지의 스토리가 엄청 인생에서 하나로 관통이 되는데 근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 비즈니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비즈니스 자체도 저의 인생에 어떤 관통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을 했고 또 지훈님도 그런 부분이 막 꼭 직업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사실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 에피소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서바이벌 에피소드 2화가 꼭 직업 안에서 직업 자체가 뭔가 성스러워야 되고 꼭 CCM과 대중음악이 있으면 CCM을 골라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조금 그 안에서의 어떤 유동성과 정말 신앙을 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되게 오늘 강조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인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우리들을 세상에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많은 직업들을 만드시고 저희를 파송하실 텐데 저희들이 주일 성수만을 고집하고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 속에서 있는 하나님. 그분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죄송하지만 편협하게 그냥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직업적인 비전이 있으면 그쪽으로
그리고 저는 보편적으로 거의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우님의 그 누님처럼 정말 감사하게도 인생을 관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네. 저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와 같지 않을까. 그렇죠. 하지못해 일을 하고 전공도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고 할 때 어쩌면 되게 더 현실적인 네. 크리스천의 삶인 거죠. 저도 근데 이거를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왜냐면 저는 야근을 많이 해서 10시, 뭐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할 때가 정말 다반사인데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 하려고 내가 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퇴근할 때마다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청년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최근에 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뭐 직업적인 비전은 없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는 않더라도 네. 그런 행위를 해서 버는 돈으로 뭐 찬조를 한다던가 뭔가 헌금을 한다던가의 행위를 통해서 뭐 조금 미약하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준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네. 사람의 비전을 당연히, 이루어주는 네. 부분에서 네. 굉장히 도움을 주고 계신 거죠. 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약하게나마 제 전 재산을 막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제 전 재산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요즘 그렇게 주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도 미약하나마 뭐 10,000원이든 뭐 네. 그냥 커피 한 잔이든 네. 좀 그렇게 하려고 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네, 말씀하세요. 갑작스럽게 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어쨌거나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사고가 뭐 없겠지만은 그 개 중에는 분명히 이제 좀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이러한 사고가 있었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들겠다, 그러한 사건들도 분명히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혹시 뭐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가 든다거나 뭐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심은 뭐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왜냐면 네. 저는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무조건 정의가 세워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주님은 어쨌든 말씀을 하시는데,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선행만 있으면 저는 그건 불완전한 존재들끼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가끔씩 보면 누군가를 완악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뭐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옆의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좀 악하게 만드시고 누군가를 선하게 만드시고 그 모든 게 다 그냥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히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상조님이 말하셨던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나는 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억까다. 약간 그냥 아니 뭐랄까.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침신돼 있었을 때 사회복지과 친구 중 하나가 네. 걔가 교회 다니는 애였는데 네. 그 신이 있다면은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했던 친구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악에 대한 여쭤본 어떤 거예요. 포커스보다는 네. 찬우 씨 말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되게 많이 부딪히는 게, 저 스스로도 근데 그런 질문은 제 스스로도 했던 경험이 있고. 저도 그렇긴 합니다. 혹시나 그런 믿음이 부분은-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이런 영상을 보고 이제 비슷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이제 뭐 없다고 하셨으면은 너무 감사한 뭐 일이지만.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몇 달 전에 만나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근데 자동차 사고도 크게 치이신 게 아니라 바퀴가 그냥 그 발목에 있는 피부 조직을 좀 이렇게 쓸고 긁고 가면서 약간 그래서 그냥 원래 단순한 그냥 창상이었는데 네. 자동차 사고가 나신 분들에게 가끔씩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발생이 되는 그런 질병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네. 아직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발병이 되는데,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라는 것도 인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있으신 분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그런 분들 보면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까 창조 그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뭐 선우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 삶을 미루어 봤을 때 어느 순간 저는 이게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네, 그게 큰 계획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그거조차도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안타깝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러실까는 생각은 들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거를 물건을 옮기고 싶을 때 옮길 수 있는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뇌하고 염려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벗어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약간 ST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궤도님이 무슨 그 말씀하실 때 어떻게 지평좌표계를 고정하셨죠? 하시면서 이제 귀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처럼 그 시선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보는 시점이 다른데 어쨌든 뭔가 그런 문제의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영역에 대해서도 지훈님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겠지. 이것도 지평좌표계가 고정된 거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는 아니 느낌.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성경적인 시선이기는 해요. 왜냐면 욥기에서 욥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 어찌 이렇게 무지한 자가 소리를 지르는다 막 이러면서 나타나셔가지고 네. 네가 뭘 아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시선도 되게 네. 필요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또는 뭐 크리스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마인드를 고수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잘 지키고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안 약해진다. 저도 그쵸.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막 네. 약해지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저 열심히 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다시 회복하고 뜻이 주님은 있겠지. 선하시다. 네. 다시 고백할 수 있고 다시 맞아요. 주님 옆에 나아가는 이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저희가 원래는 1, 2부로 나누는데 그 이제 1부를 마지막을 이제 슬슬 지어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좀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을 저희도 잘 몰랐고 네. 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또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혹은 그쵸.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손해사정사 준비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직업은 어떤가 뭐 해볼 만한 직업인가라는 되게 꿈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어떤 가정하에 네. 그런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금 해주실 수 있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어려운데요. 이 직업이 아무래도 감정 노동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제 지인들에게 추천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 얘기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비전을 찾기는 쉽지는 쉽지 않다. 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나 아니면 뭐 선우 형제나 뭐 창조 전도사님의 비슷한 동갑 나이대들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신입장벽이 낮다. 그렇죠. 혹시 어린 나이 아니면은 뭐 크게 뭔가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일은 열심히 할 생각은 있다. 그리고 또 그 돈을 벌어서 또 아까 제가 흘리고 싶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좀 헌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다만 내 시간을 갈아놓고 뭐 모든 일이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네. 뭐 저희 일은 감정적인 좀 것도 그거는 많이. 좀 이제 감안해야 된다. 각오를 하고 각오하고 가만보다는 각오를 각오까지 하고 와야 하고 된다. 와야 된다. 굉장히 단단해야겠네요. 사람 네.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네, 2부는 이제 2부 공통 주제로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것들을 나눠볼 거고요. 네, 마무리하시죠. 끊어서 갈 거죠? 네, 끊어서 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슬레이트 박수 치시면 칠게요. 됩니다. 네. 하나, 둘, 셋.